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대차대조표죠. 재무상태표 위주로만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해서 합병 스펙주랑 합병을 하며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합병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담을 거고요. 아무래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근 합병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고요. 또한 이제 합병 비용도 지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합병 비용과 그리고 이제 대차 대조표 관련해서만 한번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피부 미용 시장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죠. 제조 유통하고 있는 회사고요.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가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18기 동안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고요. 2020년 이전에는 자본 잠식까지 보였던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로 잡혔기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2018년 상장한 유안타 제3호 기업 인수 목적 스펙주와 합병을 하며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거래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고 21년 3월 31일 합병 신주가 코스닥 상장되면서 합병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합병한 이후에 지금 2분기가 이제 지났죠. 유안타 지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XT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 퀀터 점프 1호 투자조합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제이시스 메디칼 주식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처분해가지고요.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6.38% 지분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최근 9월 9일 공시를 보니까 6.38에서 4.26%로 보유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엑시트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펙주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는 것도 감안하셔야겠죠. 참고로 소액주주의 비율은 전체 41%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분석했던 기업 클래시스와 경쟁업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시스 기업 분석 시에 제가 다소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 산업, 그러니까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산업이 되겠죠. 경쟁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 보인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2위 업체나 후발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위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빠르게 시장을 나눠먹을 수 있는 그런 영업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1위보다는 더 2위 기업에 더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제이시스 메디칼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 매출 구조가 디바이스죠. 장비 매출 53%랑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44%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트라셀, 그다음에 포젠다, 이런 RF 장비 등이 이제 매출이 주요 제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 제품에 들어가는 그 카트리지들을 계속 교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기를 판매한 이상, 디바이스를 판매한 이상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소모품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참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도 그랬고 지금 보시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소모품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기업의 매출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매출 중 8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2019년도부터 꾸준히 수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8, 82%, 86%까지 늘었고요. 해외 매출이 많다는 건 외화 환산으로 인한 손익 등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결국 해외 글로벌 미용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확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성장성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자산 이런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분기 반기 보고서를 적용했고요. 보시면 2021년 2분기 변화뿐임에도 2020년 대비 자산이 29% 113억 원이나 증가하여 505억 원 기록했습니다.
자본도 빠르게 늘었죠. 2020년 대비 59%, 100억 원 증가하여 270억 원 기록했습니다. 자본 항목 보시면 2018년, 2019년 기업의 자본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완전 자본 잠식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재무 상태를 엿볼 수가 있고요. 2020년 들어서 기업은 이제 회복하게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먼저 2018년, 2019년 부채 비율이 0%보다 이하죠.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치는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0% 이하로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자본을 완전히 다 써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기업의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업이 2020년 들어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2020년 기업은 자본 잉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본 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누가 이런 적자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을까 궁금하시죠? 하지만 바로 상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있었습니다. 즉 기업이 예전에 발행한 우선주가 2020년 전환권 행사를 하며 보통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우선주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보통주로 바꾼 것이죠. 2020년 이렇게 전환권 행사를 하면서 자본금이 약 10억 원 늘어났고요. 자본 잉여금이 174억 원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런 전환권 행사로 인해서 기업은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스펙주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합병한 스펙주는 2018년 만들어진 상장했던 스펙주고요. 기업의 이제 사업연도가 3기뿐이지만 실제 제이시스 메디칼 기업은 18년 동안 사업을 해오던 이런 완전 자본 잠식을 보였던 기업을 이렇게 합병하게 된 것이죠. 2021년 2분기 기업의 부채 비율은 87%고요. 유동 비율은 단기 차입금의 상환 능력이죠. 265%를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자본 잠식으로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스펙주와의 합병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제이시스 메디칼 자산 세부 구성 보시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자산 중 46%를 차지하고 있고요. 2020년 대비 32%, 56억 원 증가하여 233억 원 기록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유형자산이 92억 원으로 18%를 차지하였고 재고자산이 82억 원, 16%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채권도 51억 원 기록하며 전체 자산의 10%를 구성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연도별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 2.9회에서 지금 2019년 2회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2021년 2분기 2.9회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고자산 회전율 자체가 다소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회 이하는 재고자산 관리가 불량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업의 재고자산 관리에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산이 되는 수치고요. 지금 수치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치,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재고자산 관리에 좀 각별한 신경이 좀 쓰일 것으로 이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매출채권입니다. 매출액 증감률과 매출채권 증감률을 비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매출액의 증가보다 더 많은 매출채권의 증가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2020년 경우 매출액은 38% 증가했지만 매출채권의 경우 마이너스 29%를 기록하며 매출채권이 두드러진 증가는 최근 사업연도 중에 없었고요. 2021년 2분기 매출액 증가보다 다소 높게 매출 채권의 증가가 나타났지만 지난 사업연도와 비교해 보시면 특별하게 증가한 부분, 누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매출 채권 중에 대손 충당금의 비율을 확인해 봤는데요. 2018년도 31%로 상당히 높았죠. 이후 2021년 2분기 13%로 낮아졌습니다. 대손 충당금 비율이 낮아졌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못 받을 채권의 가능성이 줄었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2018년 31%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손 충당금이 잡혔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이렇게 매출 채권에 대한 성격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많이 줄어서 2021년 2분기 13%를 기록했지만 사실 13%도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적은 수치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만큼 매출 채권 회수 능력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부채 현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장기 차입 부채 80억 원이 있고요. 전체 부채의 34%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동 부채 39억 원으로 17%를 차지하였고 단기 차입금도 33억 원으로 14%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보시면 세부 내역 보시면 전환사채가 약 6억 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32억 원, 장기 차입금 73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전환사채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아니고요. 합병을 하며 취득한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액면 금액은 6억 약 6,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전환 가격 보시면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한 주당 1,000원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전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유안타 증권이 유안타 제3호 기업 스펙주에 투자한 방식의 이제 전환 사채였죠. 결국에는 이제 합병 비용까지도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 전환 사채가요. 합병 비용이 처음에는 158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전환 사채의 전환권이 이런 부분이 이제 최근에 가감이 되었는데요. 다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평가해 보니 23억 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합병 비용이라는 것이 158억 원이 아니라 23억 원만큼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총 합병 비용은 181억 원이고요. 거기에 기업이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스펙지가 갖고 있었던 순자산 76억 원을 차감하면 실질 합병 비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05억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사실상 이 합병 비용 때문에 최근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자본 잠식으로 거반 죽어가던 기업이 스펙츠 우회 상장이라는 자금 수혈을 통해 이렇게 결국에는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결손금 등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산업에 속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합병 비용이 나오게 된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면 바로 유안타 3호 스펙주의 이제 주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병 승인이 났던 2021년 3월 30일 이 스펙주의 주가는 고가는 4,180원이었고요. 마감 종가는 405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스펙주의 이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상당히 높아졌던 거예요. 일반적인 스펙주들의 주가는 2,000원을 넘지 않거든요. 이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유안타 3호 기업인수 목적 주식회사 스펙주죠. 재무상태표를 갖고 왔습니다. 2020년 결산보고서 기준이고요. 2020년 결산 당시 기업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이 자본의 비용이 76억 원 나왔죠. 정확하게는 76억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약 77억 정도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유안타 3호 스펙 발행 주식수는 423만 5천 주고요. 결국엔 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해 보게 될 경우 순자산에서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76억 원, 77억 원 정도 나누기 423만 5천 주는 약 1,814원입니다. 결국에는 유안타 3호 스펙주의 자산 가치가 주당으로 계산할 경우 1,814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위에서 살펴봤지만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합병 주가 상장했던 2021년 3월 31일 주가의 기준은 4,000원이 넘었었죠. 4,005원이었습니다. 즉 합병 당일 종가 4,005원 빼기 1,814원은 2,191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차액이 고스란히 합병 비용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펙지가 갖고 있던 전환사채의 전환권 대가를 재조정, 리스핑하다 보니까 다시 비용이 23억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약 100억 원이 넘는 합병 비용을 지불한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렇게 상당히 재무적으로 어려웠던 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긍정적인 집중을 받게 되고 시장으로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상장이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스펙주들에 관련된 그런 주가가 폭등이
이렇게 비용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금 유안타 3호 스펙주가 아니더라도 지난 최근 삼성 관련 스펙주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몇 달 전 일이죠.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스펙주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사실 합병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합병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병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스펙주들은 기한 내에 합병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합병하지 못하게 되면 상장 폐지돼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물론 이번 유안타 3호 스펙주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도 합병이 잘 마무리되고 진행되면서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패턴은 스펙주를 통한 우회 상장하는 기업들에게 모두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스펙주의 주가가 약 2배 이상 비싸졌다는 게 문제죠. 뭐 결국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얻게 되는 프리미엄의 대가가 너무 과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자산 가치와 합병 기준일 스펙 주가의 차이만큼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이번 기업 같은 경우는 2191원이 되겠죠. 이 차이만큼 합병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상 장부상 손실로 잡아야 되고요. 뭐 단기 순이익에는 차감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 현금이 지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에는 지출되지 않고요. 현금 흐름에서는 다시 가감 더하기를 해줘서 이렇게 현금 흐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현금 흐름 시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타 부채 보시면 기타 유동부채 39억 원 중에 선수금이 약 37억 원 정도 있고요. 사실상 이 37억 원은 부채라기 보기 어려운 항목이죠. 미리 받은 돈입니다. 부채는 맞지만 뭐 추후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영업 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파생상품 부채도 뭐 일부 있는데요. 내용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고 확인해 보시면 총 66억 원의 이자율 수합 파생 상품에 대한 평가액이 이렇게 잡힌 거고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외환거래 시 발생하는 통화 수합이라든지 뭐 전환사채가 일부 있었지만 뭐 전환권 대가에 대한 조정 리피싱 조건에 의한 파생 상품 부채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결국엔 가장 일반적인 금융거래 형태인 이자율 수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중이 큰 부분은 아니라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자본 보시게 되면 2021년 2분기 자본금이 71억 원으로 이렇게 2020년 대비 132% 40억 원이나 늘었고요. 더불어 자본 잉여금도 238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전체 자본의 88%고요. 역시 비중이 높죠. 기업은 이제 결손금이 있고요. 그동안 실적이 매우 나빴다라는 반증이죠. 결손금이 마이너스 14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최근 3, 4년도 꾸준히 이 결손금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지금 이 실적 관련해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더 깊게 살펴보고요. 먼저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자산의 구성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합병 비용에 대한 그리고 합병 진행 방식 과정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